오늘 영상 다이소 자주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5,000원짜리 물건이 테무에선 500원입니다. 10분의 1 가격이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다간 우리 경제 한순간에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왜 손해보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돈을 뿌리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똑같이 생긴 물건이 다이소에선 5,000원인데 테무에선 1,000원, 심지어 배송비까지 무료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싼 가격 뒤에 숨겨진 경제적 이면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유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유통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의 시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죠. 오늘은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저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FEC, 즉 팩토리 투 컨슈머 구조예요.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거죠. 기존 유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수입 업체를 거치고 도매상을 거치고 플랫폼 입점 판매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 각 단계마다 마진이 붙죠. 공장 출고가가 500원이었던 물건이 우리 손에 올 땐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이 중간 단계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중국 공장이 직접 플랫폼에 입점해서 한국 소비자한테 파는 구조입니다. 수입업체도 없고 도매상도 없고 중간 유통업체도 없어요. 공장 출고가 500원짜리를 그대로 1,000원에 파는 거죠. 여기에 중국 정부의 물류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배송비마저 무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통혁명이에요. 기존 유통 구조를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쿠팡 같은 기존 플랫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싸우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들 지금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테무를 운영하는 핀도더, PDD 홀딩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수조 원의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구조죠. 그런데도 계속 더 싸게,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일까요?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약탈적 가격 전략, 프레데터리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낸 다음 시장을 독점하고 나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수하는 전략이죠. 한국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테무와 알리는 지금 트로이 목마 전략을 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유통 생태계를 붕괴시키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동네 문구점, 생활용품 가게들이 테무랑 어떻게 경쟁합니까? 똑같은 물건을 5배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결국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국내 유통업체들이 무너지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중국 플랫폼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반엔 미친 듯이 싸게 팔다가 경쟁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한국 시장도 똑같은 수준을 밟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테무가 작년 한 해 동안 광고비로만 전 세계에서 20조 원 넘게 썼다는 거 아세요? 슈퍼볼 광고,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할 수 있는 광고란 광고는 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건 팔아서 돈 벌려는 회사가 광고비로만 20조를 쓴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회사들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가입자 수, 다운로드 수, 구매 데이터를 모아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핀도더의 주가를 보면 매출이나 수익보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는지, 그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 데이터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는지, 어떤 제품을 검색하는지,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에 쌓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플랫폼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현상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싸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게 좋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돈이 판매자한테 가고, 판매자는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그 직원이 또 다른 물건을 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테무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그 돈은 중국 공장으로 갑니다. 한국의 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동대문 도소매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20년, 30년 해온 장사가 2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이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자영업자분들이에요.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죠. 그리고 이건 비단 유통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제조업체들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싸게 들어오면 한국에서 만드는 게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결국 공장도 문을 닫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유통주권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데이터, 소비 패턴, 시장 트렌드 정보가 모두 중국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플랫폼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가격도 그들이 정하고 어떤 제품을 팔지도 그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직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0유로 이하 면세 혜택을 없애고 플랫폼 사업자한테 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식으로요.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플랫폼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중국 시커머스 플랫폼들은 FEC 구조를 통해 기존 유통망을 완전히 우회하고 있고 약탈적 가격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상공인,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가 싼 가격에 현혹되는 동안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조금씩 붕괴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유통주권이 넘어가고 시장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싼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싼 가격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일자리이고 유통 생태계이고 경제 주권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당장 눈앞에 1,000원을 아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생태계를 지킬 것인가?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